지금 보시는 이 내용, 여기서 판단하시면 대부분 틀립니다. 핵심은 뒤쪽에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작이고 결과를 바꾸는 기준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월 사과밭은 단순히 비료를 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올해 과일의 크기, 착색, 경도, 저장성, 그리고 내년 꽃눈까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은 하나입니다. 신초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과일이 안 클 것 같고, 그래서 비비풀을 써야 하나, 인산칼리를 넣어야 하나, 요소를 쳐야 하나 고민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농가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신초도 잡고, 과일도 키우고, 칼슘도 넣고, 병에도 맞고,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사과밭은 그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대기가 아니라 세포를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먼저 세포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세포가 커집니다. 즉, 지금 세포수가 부족하면 나중에 아무리 키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신초입니다. 신초와 과실은 같은 자원을 씁니다. 물도 양분도 당도 모두 경쟁합니다. 신초가 강하면 칼슘은 잎으로 먼저 가고 당은 새순으로 먼저 가고 과일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과일이 안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신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초가 가져가는 힘을 과실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세포 분열은 수분이 안정될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흙이 말랐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뿌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과일은 균일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은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붕소와 칼슘입니다. 붕소는 착과와 초기 세포 분열에 직접 관여하고 칼슘은 세포벽을 만들어 과일 조직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칼슘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저농도로 반복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잎의 힘입니다. 광합성이 되어야 과일이 커집니다. 이때 마그네슘과 미량 요소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세포를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이 실제 작업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5월에는 어떻게 칠하는 것이냐? 5월은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4회 이상 나누어 만드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살포는 낙화 직후입니다. 이때는 착과 안정과 세포 분열 시작이 목적입니다. 붕소와 유기산칼슘을 저농도로 넣고 마그네슘을 보조합니다. 이 시기에는 인산칼륨 비비풀, 강한 칼슘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살포는 일주일에서 10일 뒤입니다. 이 시기는 세포 분열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칼슘을 반복하고 붕소와 마그네슘을 유지합니다. 초세가 약한 농장은 요소를 아주 낮은 농도로 보조할 수 있지만 수세가 강한 농장은 요소를 쓰면 신초만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살포는 신초가 10에서 20cm 이상 뻗은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신초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세가 강한 농장은 이 시점에서 비비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 분열 초기에 쓰면 과일 크기까지 눌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초세가 약한 농장은 이 시기에도 계속 회복 위주로 가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저농도, 질소로 잎 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살포는 5월 말에서 6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비대 전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5월 초부터 인산칼리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5월은 세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칼륨은 세포를 키우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산칼리나 인산칼슘은 6월, 즉 꽃눈 형성과 비대 전환 시기부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앞당기면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가 흔들리고 세포 분열 환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에는 칼륨이 아니라 칼슘, 붕소, 수분, 잎 기능입니다. 6월부터 칼륨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방제입니다. 사과 과수원은 보통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합니다. 연간 12회를 기본으로 잡지만 병해충이 많으면 15회, 20회까지도 갑니다. 이 방제 안에 농약과 영양제를 같이 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혼용입니다. 칼슘, 요소, 농약, 전착제 등을 한 번에 넣으면 흡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약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염화칼슘은 고온, 강광, 어린 잎 상태에서 위험합니다. 유기산칼슘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제품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혼용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염화칼슘은 저온 시간대, 저농도 단용에 가깝게 써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사과 주산지 대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 물이 pH가 높거나 중탄산이 많으면 농약 효과가 떨어지고 자재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료와 농약 외에 수세 조절도 중요합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질소를 줄이고 물을 과하게 주지 말고 도장지를 정리하고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정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유인하고 눕히고 흐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홍로는 빠른 품종이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 질소를 끌고 가면 품질이 무너집니다. 부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잎 기능을 유지하면서 칼슘을 꾸준히 누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월 사과밭은 무엇을 넣느냐가 아닙니다. 나무의 힘을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세포를 먼저 만들고 신초는 늦게 정확히 잡고 칼슘은 계속 쌓고 칼륨은 6월부터 이 순서를 지키는 농감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 5월 사과밭의 전부입니다. 5월은 비료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